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제3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 중에서 챕터 2 확률 분포,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확률을 변수라는 이름과 분포라는 이름으로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 시행 실험, 그러면 동전 3개에서 앞면과 뒷면이 엮어서 나오겠죠? 이때 표본 공간을 정리해 보니까 HHH부터 TTT까지 총 8가지가 보이는데요. 이 연구자는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에 관심이 있다고 해 봅시다. 왼쪽으로 와 보세요. 동전 3개가 있습니다. 이 동전 3개를 던지면 앞, 뒤, 앞, 뒤, 앞, 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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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이때 H는 헤드란 뜻이고요. 앞이란 뜻이죠. T는 테일이란 뜻이에요. 꼬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HHH부터 TTT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들을 모아서 표본 공간이라고 집합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누군가가 앞면이 2개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 8개 중에서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거 하나,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거 하나,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거 하나. 따라서 8분의 3이야 라고 답을 하겠죠. 그래서 앞면이 2개가 나올 사건에 대한 확률은 8분의 3. 여기까지 이전에 배우셨고요. 2개가 나온다면 1개도 나올 수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3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 값이 하나도 없다 0, 그 x 값이 앞면이 하나다 1, 2개다 2, 3개다 3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표를 하나 그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앞면이 2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개가 나올 확률 8분의 3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2개도 있지만 1개도 있고 없기도 하고 3개도 있는데 이 값들을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하고 그 x의 확률 값들을 모두 모아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그리고 박스를 예쁘게 하나 치면 이게 바로 x에 대한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때 x라는 요 기호가 0, 1, 2, 3을 모두 담고 있는 확률 변수이고요. 지금 0, 1, 2, 3은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키는 이렇게 확률 변수를 다양하게 선택했을 때 세어볼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직선 위에다가 나열할 수 있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확률 변수에만 집중해서 구별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표본 공간의 각 표본값에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교수님, 지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한 거죠? 그런데 확률 변수가 함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S에 각각의 표본 값들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넌 0이야, 너는 1이야, 너는 2야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그 값이 0, 1, 2, 3이다라고 짝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확률 변수를 함수라고 정의하는데요. 이후에는 이렇게 표에다가 너는 0, 1, 2, 3이야 하고 대표 문자로 소개를 합니다. 따라서 x는 0, 1, 2, 3을 포함하는 문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미 저는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산확률 변수는 x가 0, 1, 2, 3, 연속확률 변수는 x가 직선 위에 나열이 되고 키나 몸무게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관심 있는 대상들은 이산이거나 연속입니다. 이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손가락을 들어서 꼽아볼 수 있는 거예요. 1개, 2개, 3개, 다른 표현으로는 유한계 또는 셀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즉
셀 수 없는 무한계의 실수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도 표를 그려봤지만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은 1, 2, 3, 4가 나올 가능성이야. 그러면 X라고 놓겠죠. 이때 여러분들은 이산 확률 변수를 선택한 거고요. 내 IQ가 궁금해. 그러면 IQ를 실수상에 놓고 그래프를 이후에 그리거나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연속 확률 변수를 이 값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구별하실 때 보통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 변수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고, 그래프와 식으로 정리되는 변수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항상 함수 값이 제공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후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산확률 변수, 디스크리트라는 단어가 흩어진 이산이란 뜻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개수, 셀 수 있는, 그런데 무한계여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수계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분포가 기하분포입니다. 이후에 소개가 되니까 적어만 두세요. 그리고 각각의 x값에 대해서 여기에 함수값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함수값을 표기하는 방법은 왼쪽에 px는 x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 2, 3, 4 부분에 x1, x2, x3, x4 이렇게 적을 거고, 그때 함수값을 px는 x1이야, px는 x4야 이 부분을 모두 통칭한 이 기호, 여기에 들어갈 기호가 px는 xi야 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들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값은 0과 1 사이야.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1이야. 다시 말하면 이 표에 있는 값을 다 더하면 1이다. 그리고 2에서 4까지의 값이 궁금해 라고 이야기하면 3개를 각각 더하면 된다. 시그마 기호 어떤 의미죠? 더하라 라는 의미죠. 시그마 k는 1에서 3, pxk 이렇게 이야기하면 px1, px2, px3 이렇게 더할 거예요 란 뜻이죠. IQ, 키, 몸무게와 같은 그 값들이 연속일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확률 변수 x가 셀 수 없는 무한계의 실수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함수식 또는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항상 0보다 큰 양수여야 됩니다. 왼쪽에 다시 갑시다. 양수여야 하고요. 그들의 면적을 다 더하면 1이에요. 다시 이 면적을 다 더하면 1이더라 라는 거죠. 이산확률 변수는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인 반면에 연속확률 변수는 이 면적을 다 더하면 1이더라. 만약에 어떤 범위 a에서 b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함수에서 특별히 면적 a에서 b까지를 물어본 거다.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교수님 지금 적분이 나왔는데 저 적분할 줄 알아야 될까요? 네, 몇 개 정도 나와요. 뭐 최소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면적 구하는 적분 정도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후 문제 풀면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 플러스 봅시다. 연속확률 변수 x에 확률 누적 분포 fx가 있는데 이 fx를 미분하면 확률 밀도 함수다. 역으로 말하면 제가 a에서 b까지 fx dx를 해서 확률을 계산했잖아요. 그럴 때 이 fx라는 걸 정의하면서 역으로 대문자 fx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를 확률 누적 분포라고 얘기하고 확률 값을 이런 x까지 누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이러한 확률 분포를 누적해 볼게요 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누적 분포 함수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산 확률 분포는 표로 정리가 되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 또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구나. 모두 양수이고 다 더하면 1이고 인테그랄 하면 1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줘,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테그랄 해줘, 이와 같이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것도 같고 잘 못 알아들을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렸던 그림은 가로의 모양이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다시 그렸는데요. 어때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다. 지금 0.15, 0.30, 0.25, 0.20, 0.1을 다 더해보세요. 그럼 1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0일 때는 얼마예요? 전체 중에 15%요. 4일 때는 얼마예요? 전체 중에 10%요. 이렇게 하면서 이산화황률 변수에 대한 표를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표를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다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0, 1, 2, 3, 4, 5가지입니다. 그럼 평균 저는 얼마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러한 대화를 보통 할 거예요. 그와 같이 분포를 알면 '아 나는 0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1 인데 1이 제일 될 가능성이 크구나.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분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선택하는 방향을 잡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를 기대한대요? 평균이 얼마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수를 정하고 이와 같은 분포를 약속하면 분포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도 구해주세요. 같은 부수적인 활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교수님, 연소확률 분포에서도 그런가요? 앞서 제가 IQ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IQ는 들어는 보셨죠? 정규 분포라고. 즉 평균 10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5만큼에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IQ 100에서 이만큼 범위 안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100명 중에 99.7%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은 IQ가 13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일 수도 있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이 분포를 보면서 그렇다면 평균은 얼마예요? 얼만큼 퍼져 있는 분포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확률 변수 이후에 머릿속에는 계속 분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분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분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분포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보통은 기대값, 즉 이 값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분포는 기대값을 기준으로 얼만큼 퍼져 있나요? 얼만큼 퍼져 있나요? 라는 거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확률 변수의 기대값입니다. expected value, 기대하는 값이죠.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보통 복권 같은 거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복권에 전혀 당첨되지 않을 퍼센테이지부터 큰 돈이 당첨될 퍼센테이지까지 쭉 분포가 돼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거야 라는 기대값을 물어보는데요. 그 기대값이 평균이에요. 이때 평균적으로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의 의미다. 그리고 평균은 expect에 이자를 써서 EX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서 변수가 두 개였죠. 이산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 따라서 이산확률 변수일 때, 연소확률 변수일 때 그 계산법이 다른데요. 이산확률 변수는 처음부터 시그마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도 시그마로 연소확률 변수는 인테그랄을 하기 때문에 연소값도 인테그랄. 이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다시 예시를 볼 건데요. 지우고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x의 분포는 x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0.15, 4로 일어날 가능성이 0.10.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만큼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라는 질문을 EX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0.15는 100개 중에서 15개란 뜻인가요? 0.10은 100개 중에서 10개란 뜻인가요? 비율이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몇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가 된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100개였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다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0개가 15개였대. 1개가 30개였대. 2가 25개였대.
3이 20개였대. 4가 10개였대. 그래서 총 10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평균 계산해 주세요 하면 제일 많이 썼던 게 80점이 2개, 90점이 3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가중평균과 그 결이 같죠. 이때 0 곱하기 100분의 15인 0.15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30인 0.3 더하기 마지막이 4 곱하기 100분의 10이 0.1 이렇게 바로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주고 기대값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0 곱하기 0.15, 1 곱하기 0.30,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20, 4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무조건 쭉 더해 주시면 돼요. 그 결과 1.80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전체 15개, 30개, 25개, 20개, 10개 그러면 약 1.8 정도가 기대값이겠구나 하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러한 표가 있고 기대값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그리고 쭉 더한다. 이때 식으로는 어떻게 쓸까요? 왼쪽 보세요. 나 xi와 pxi 곱해서 더할게 이런 거죠. 기호를 쓴다면 x1과 px1 더하기 xn과 pxn 괜찮으시죠? 이상확률 변수에서의 이와 같은 과정은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뭐로 바뀌면 된다? 인테그랄. 그래서 x값과 그 확률인 fx를 곱해서 인테그랄을 하면 돼요. 이거는 시그마처럼 이렇게 재배열할 수 없고요. 만약에 식이 있다. x제곱이다. 그러면 x 곱하기 x제곱의 인테그랄 어디까지. 그러면서 앞에다가 2x는 하고 쓰시게 되죠. 이때 범위가 0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있을 테니까 A에서 B까지 하고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서 IQ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이 100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걸까? 그러한 결과를 담고 있는 대상들은 얼마나 될까?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적을까? 많을까? 이러면서 확률, 즉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기대값에 대해서 정의가 됐으니 기대값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는데요. 교수님, 저 기대값이 아직까지 헷갈려요. 그러면 학교에서 80점 2개, 90점 하나, 100점 2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모두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그 기대값은 100점이겠죠? 이처럼 상수의 기대값은 그 값이다. 만약에 10점, 20점 이랬는데 제가 모두 10을 곱하겠대요. 그러면 100점, 2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처럼 x의 a를 곱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x의 기대값을 구해서 a를 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들로 10배가 되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10배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x값 그런데 그 x값에서 제가 a배와 b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로 그러면 이쪽의 분포가 모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균도 이동하게 된다. 즉 2x가 2ax 플러스 b 그런데 알고 봤더니 2x에 a배가 되고 b만큼 평행 이동되더라. 특히 방금 읽은 이 a 더하기 b는 a의 2x 더하기 b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다. 이때 x와 y는 각각 특정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키 변수, 몸무게 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계산할 수 있죠. 작년에 벌었던 수입이 x고 재작년에 벌었던 수입이 y면 이 둘을 더해서 전체 얼마의 수입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각의 수입의 기대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예요. x1, x2, xn 그의 기대값은 각각의 xn을 쭉 더한 거와 같다. 마지막 덧셈에서 각각을 더한 것처럼 곱셈에서도
각각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변수를 곱했을 때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곱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로 분포를 계산하게 되면 기대값이 보인다고 했죠? 그럼 기대값 이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IQ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제일 작은 IQ부터 가장 높은 IQ까지 그 값을 x라고 분포로 정리를 했을 때 가장 대표값인 기대값도 있지만 사람들이 IQ가 얼만큼 퍼져 있다는 거예요 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이 정보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그마,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분산이 있어야 되겠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이후에 저랑 다시 한번 확인할 기호고요. 현재는 Vx 시그마 x. 먼저 분산과 표준 편차의 정의 보겠습니다. 분산 베리언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확률 변수의 분산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이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산 계산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의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다. 먼저 분산을 계산하면 루트 하에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산확률 변수인 경우는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그들의 각각의 짝이 지어지는 평균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앞서 분산을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계산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결과 x에 대한 기대값과 x의 기대값 전체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더라. 따라서 이 부분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다. 연속확률 변수 마찬가지입니다. x에서 기대값을 뺀 전체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인테그랄을 취하게 되면 x제곱의 기대값에서 x 기대값 전체의 제곱을 뺀 거랑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저랑 함께 연습해 보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식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통계도 수학이고 굉장히 많은 식과 관계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률 변수가 x, y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다시 말하면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산이 있었겠죠. vx, vy 또한 x, y 두 변수 사이에 공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분산 왼쪽에 보세요. 공분산 코베리언스 확률 변수 x, y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코베리언스 x, y라고 한다. 어떻게 흩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별량 확률 분포가 필요하고 x하고 y가 동시에 변할 때 그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흩어졌는지 값들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이후에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분산 코베리언스가 있다 손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그러면 먼저 정의입니다.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죠. 또한 어떠한 정보가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분산은 0이겠죠. 앞서서도 AX가 있었어요. 그래서 X를 A배만큼 늘릴래요, 줄일래요? 그러면 그 결과 A제곱 VX 값으로 제곱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2번하고 3번이 연결되면은 AX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분산은 A제곱 VX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 부분을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V의 AX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2의 A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X 전체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A제곱의 2X제곱 마이너스 AEX 전체의 제곱이 된다. 그 결과 A제곱의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 따라서 A제곱의 VX 유도한 과정이 보이실까요? 즉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상수는 모두 제곱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의 A배 외에 상수만큼 이동한 부분은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2배가 돼서 늘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포는 변하지 않았죠? 평균은 변했는데 이와 같이 몇 배에 의해서 분산은 영향을 받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만큼의 이동은 영향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x와 y 변수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의 분산을 더하고 공분산을 추가로 더해 주거나 빼줍니다. 제곱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뭔가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문제풀이에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5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5번에서 연장이에요. x하고 y가 독립이면 그들 사이에 공분산이 0이 됩니다. 즉 공통인 분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두 변수의 합차의 분산은 각각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뭐만 보였죠? 더한다만 보이죠? 빼기 없습니다. 왜냐면 분산은 제곱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었죠? 제가 앞서 계산했던 VAX의 제곱근을 취하면 A제곱 VX의 제곱근이 된다. 그 결과 A의 VX의 제곱근. 따라서 절대값 A만큼의 영향을 받는구나. 절대값이다. 연습 문제 체크 풀어봅시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기대값이 3이고 분산이 2인 어떤 분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포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변수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만든 다음에 x의 분포를 y의 분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이 되는 y의 분포가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균은 주어진 식에 따라서 그대로 이동하거나 옮겨지게 되고요. 왼쪽에 답을 보니까 2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배 2x 더하기 5, 즉 마이너스 1이야. 그만큼 마이너스 2배가 돼서 5로 값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에만 영향을 받지 5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곱, 즉 4 곱하기 2는 8. 그러면 표준 편차는요. 이 8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8은 2 루트 2. 그런데 원래 표준 편차의 계산 역시 마이너스의 절대값만큼 변한다라고 얘기해서 주어진 분산 Vx가 2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고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2는 2 루트 2. 따라서 답은 2 루트 2다. 다른 문제와 견주어서 지금 풀이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연습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확률 분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